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국내 최소 15개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영주권과 비자 연장 심사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2027년 1월 25일부터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의 맞춤형 추천과 심야 알림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뉴욕주가 주민 800만 명 이상에게 가구당 최대 $200의 에너지 환급 수표를 9월부터 12월 사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뉴저지 북부에 이틀 연속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상가가 침수되고 패터슨에서는 주민 최소 20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기조가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최소 15개의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이스 요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 있다가 단속 대상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기존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신분 변경이나 연장 심사를 기다리는 대기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미국인과 결혼 후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던 배우자, 비자 연장을 기다리던 전문직 엔지니어 등이 공항을 이용하려다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신분 변경이나 비자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라면 다른 주로 이동하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도 전면 자제를 권고합니다. 부득이하게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I-797과 같은 합법적인 체류 심사 대기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민국 서류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내년부터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대형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이용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 발급 신분증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업체들은 얼굴 추정이나 이메일 사용 기록, 금융공공요금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 성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이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확인이 끝나면 삭제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과거의 좋아요나 이용 기록을 분석해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맞춤형 피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선택하거나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을 시간순 등 정해진 순서로 볼 수 있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관련 알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규정은 2027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업체에는 건당 최대 $5,000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술업계는 아동 보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주가 높은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 800만 명 이상에게 최대 $200의 일회성 에너지 환급 수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5만 미만이면 $200, $15만 이상 $30만 이하면 배우 $10를 받으며 독신 신고자는 소득이 $15만 미만일 경우 $100를 받습니다. 대상자는 2024년 뉴욕주 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전일제 거주자로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표는 9월부터 12월 사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정부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상당수 수표가 오는 11월 선거 직전인 9월과 10월에 발송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치적 홍보책이라고 비판했지만 호컬 주지사 측은 급등한 공과금과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환급 사업에는 주 예산 $10억 투입되며 주정부는 정확한 개인별 발송일을 미리 확인해 주거나 앞당겨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 북부 지역에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강한 뇌우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상가가 물에 잠기고 주민 구조가 잇따랐습니다. 패세이 카운티 호순에서는 곡풀부르기 범람해 인근 도로가 폐쇄됐고 갈색 흙탕물이 상업시설 주차장으로 밀려들면서 아스팔트가 뜯겨나가고 건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하천을 지하로 통과시키는 배수관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물이 역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패터슨에서도 강한 물살이 도로를 파손하고 맨홀 뚜껑을 밀어 올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침수 지역에 고립된 주민 최소 20명이 구조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통과할 당시 시간당 1에서 2인치의 비와 총 2에서 4인치의 강수량이 가능하다며 뉴저지 대부분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물이 빠진 뒤에도 도로 지반이 약해지거나 전기시설이 손상됐을 수 있다며 침수 도로에 진입하지 말고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S 한인봉사센터가 뉴욕시 노인국의 지원을 받아 뉴욕시 거주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특별 농산물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물가 상승과 복지 혜택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시니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8월 3일과 10일, 24일, 31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플러싱 제1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매회 약 600명씩 총 2,400명에게 신선한 농산물이 무료로 제공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참여자는 만 60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연령과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사진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CS 한인봉사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S 더 시티알이랑 뉴욕 스폰서십에 동참한 미주 최대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글로벌 은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뉴욕에서 전개하는 BTS 더 시티알이랑 뉴욕을 후원하는 뱅크 오브 호프가 28일부터 전 세계에서 몰리는 BTS 팬들을 맨해튼 지점에서 맞았습니다. BTS 팬들은 스탬프 랠리 공식 참여 장소로 선정된 맨해튼 지점 앞에서 이날 오전부터 줄을 서고 포토존과 스크래치 카드 이벤트에 참여하며 경품을 수령했습니다. 김규성 수석 전무는 음악,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 경험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이 캠페인을 기획했고 뱅크 오브 호프가 글로벌 은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좋은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largest Korean American 은행으로 코리안 커뮤니티는 워낙 잘 알려져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 메인스트림에서는 거의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그리고 이 뱅크 오브 호프라는 데가 있구나. 이게 함께 은행이구나. 그리고 이게 BTS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은행이구나 하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에 저희들이 사실 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 팬들은 끊임없이 맨해튼 지점을 방문하고 뱅크 오브 호프가 제공한 클리어백, 토트백, 키체인, 스카프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The city of Manhattan is a perfect place where we have a variety of retailers and wholesalers and business people that are settled here in the city. We're super excited to be a part of this event throughout the city, and we hope to see more people coming in, visiting our branch. 은행은 내달 3일까지 맨해튼 지점에서 BTS 프로모션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지점을 방문한 고객 수에 따라 뱅크 오브 호프가 운영하는 호프 딜리버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 1인당 $1를 적립해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2026 US 오픈 테니스 대회를 지원할 임시직원 채용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이 미테니스협회와 공동으로 5년 연속 개최한 이번 채용 행사는 1000여 명이 사전 예약에 참여하면서 폭발적인 반응으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29일 플러싱 탱그랜몰에서 열린 행사에는 사전 예약으로 접수한 60여 명과 현장 방문 지원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샌드라 황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선거구에서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데 막상 지역 주민들은 이를 즐기지도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USTA와 함께 5년 전부터 채용 행사를 열게 됐다고 했습니다. I'm really happy to see that, people know that this is happening, that, this is a possibility. And I would just say maybe it was a FIFA World Cup that made people get into this whole entire concept of, being part of sports and also, doing these type of very sporadic but important and fun type of jobs. USTA는 이날 게스트 서비스,
플레이어 서비스, 시설 운영, 관리 및 IT 분야 등의 임시직을 채용했습니다. 테니스협회는 매년 7,500여 명의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We want everyone of the Queens community to be a part of this incredible event that goes on in their backyard. It makes it easy on the commute. So that's why we look to host additional opportunities,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Queens residents to be able to work at the US Open. 올해 US 오픈 테니스 대회는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 위치한 USTA 국립 테니스 경기장에서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펼쳐집니다. 미국의 가정용 식료품 가격이 2019년 초 이후 33% 상승하면서 5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장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직전 7년 6개월 동안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6.4%에 그쳤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운송비 상승, 기후재해와 국제 분쟁 등이 겹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소고기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상당수 소비자가 닭고기나 대용량 상품으로 바꾸거나 육류 구매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 가구는 2024년 세전소득의 평균 12.9%를 식료품과 외식비에 사용했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는 이 비율이 33%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러 매장의 가격을 비교하고 쿠폰과 회원 할인을 이용하거나 유명 브랜드 대신 유통업체 자체 상표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은 푸드스탬프와 푸드뱅크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더라도 이미 오른 식료품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크게 내려가기는 어려워 가성비 중심의 소비가 장기적인 장보기 습관으로 굳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지난 27일 보잉 737 맥스 여객기 좌석이 잘못 설치돼 비상 착륙 시 승객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좌석 설치 상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청은 해당 여객기의 좌우 트랙 장착형 승객석 조립체의 좌석 트랙 부품이 올바르게 설치됐는지 상세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여객기 적재량이 늘거나 난기류, 비상 착륙 등 상황에서 좌석이 트랙에서 떨어져 나와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항공청은 지적했습니다. 또 트랙에서 분리된 좌석이 비상 탈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FAA의 지침은 미국에 등록된 453대의 보잉 737 맥스 여객기에 적용됩니다. IRS가 종이 수표를 통한 세금 환급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앞으로는 계좌이체를 기본 지급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는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보고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미제출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기입한 경우 IRS는 CP53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IRS 온라인 계정을 통해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화나 오프라인 사무소 방문을 통한 계좌 정보 수정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으며 오직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자지급 이용이 어려운 일부 취약계층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종이 수표 발급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청과 증빙이 필요하며 최소 6주의 대기기간 후에야 종이 수표가 발급됩니다. 적십자가 여름철 헌혈 급감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창립 이래 두 번째로 전국 혈액 위기를 선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2022년 1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비상조치입니다. 적십자는 모든 혈액형의 혈액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특히 O형 혈액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O형 양성혈액의 전국 비축량은 현재 하루치도 남지 않은 상태이며 적십자는 일선 병원으로 분배하는 O형 혈액의 공급량을 강제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병원에서는 필수 수술에 필요한 혈액들이 부족해 응급 환자를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적십자 모바일 앱이나 공식 웹사이트 그리고 전화번호 1800-733-2767을 통해 헌혈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는 올여름 각 헌혈 행사마다 단 3명씩만 더 참여해도 혈액 보유량을 회복하고 남은 여름 동안 병원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8일 블룸버그 통신은 관세 국경보호국
CBP 요원들이 최근 베트남에 위치한 중국계 공장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단속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거점으로 원산지만 교체하고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이른바 택가리 원산지 세탁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CBP는 해당 공장들이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기 이전에 베트남 현지에서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확인했으며 원자재 조달처와 생산 과정 문서들도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불법적으로 우회 수출됐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베트남 측은 자국 제조업 생태계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신임 국가정보국장 후보자 제이 클레이턴 뉴욕 남부 연방검사장의 인준안이 지난 28일에 연방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당일에 본회의를 열어 클레이턴 후보자의 인준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통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클레이턴 후보자를 즉시 신임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클레이턴 후보자는 역대 9번째 국가정보국장이 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 집기 2기에 들어서는 펄시 게버드 전 국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보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18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일일 정보 브리핑을 작성합니다. 전임 털시 게버드 국장이 사임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경력이 전혀 없는 주택규제 당국자 출신의 측근 빌 풀테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빌 풀테의 단기 대행체제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7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90.8을 기록해 경기 전망과 소득 전망이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령견의 수명 연장을 위한 의약품과 고양이 전용 비만 치료제 등의 개발로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이 5년 뒤 약 57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6월 상품 무역 적자는 4.2% 감소한 1,015억 달러였으며 상품 수출은 2,04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규슈 구마모토시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신칸센이 탈선하고 쇼핑몰이 붕괴되어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계 최대 박물관인 루브르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납 보석 절도 사건 이후 최근 또 박물관 3곳이 털리자 프랑스 문화부가 33가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돛대가 파손된 요트를 타고 약 한 달간 물방울을 핥으며 버티던 남성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전체 직원의 4%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비자도 전체 인력의 약 7%에 해당하는 2,600명을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시가총액 5조 달러를 터치하면서 AI 지각생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며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0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